자, 방송 시작하도록 할게요. 이제 10시 됐으니까 10시 2분입니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많은 지표들을 배웠잖아요. 우리가 이제 매수하기 좋은 시기, 매도하기 좋은 시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웠었는데, 오늘 알려드릴 부분 자체는 사실은 원래 계획은 올해 연말이나 내년쯤에 해서 설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제 부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고점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저점의 위치,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저점에서도 완전 저점이 어느 부분이냐 그런 거보다는 사기 좋은 위치들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데이터라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알려드릴 것은 채굴풀에 있어서의 그 자료를 가지고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을 알려줄 수 있는 자료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채굴풀에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몇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용어가 다들 이제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좀 정리를 일단 해볼게요. 해시레이트 같은 경우는 연산 처리 능력을 의미를 해요. 얼마나 많은 채굴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느냐, 이게 컴퓨터가 얼마나 좋은 컴퓨터가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컴퓨터가 들어왔고, 얼마나 많은 채굴풀이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이것을 알 수 있는 게 해시레이트입니다. 그래서 해시레이트는 꾸준히 우상향하는 상황들인데, 이게 변동성이 이것도 굉장히 심하다, 이렇게들 알고 계실 거고, 두 번째는 난이도. 채굴풀에 있어서 난이도라는 걸 조절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의 하나의 블록 자체는 10분마다 이제 생성되는 게 이게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시레이트가 늘어나면은 비트코인이 조금 더 빨리 생성될 거고, 해시레이트가 늦어지면은 비트코인이 더 늦게 생성될 거고, 그러면은 이게 10분에 하나의 블록을 생성하는 게 목표인데, 이 목표에 근접을 하지 못하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게 됩니다. 어느 한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난이도를 조정을 해가지고 지금 10분에 하나의 블럭을 생성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난이도를 조정을 해주는 거예요. 누가 조정하냐? 알고리즘이 조정을 하는 거예요. 알고리즘 자체가.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2016 블럭마다 난이도가 조정이 됩니다. 2016 블럭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2주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채굴풀을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채굴풀을 운영하면은 기기값도 들어가고 전기세도 들어가고 그리고 사람도 운영을 해야 되고, 그럼 여기에서는 생산 단가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생산 단가. 그런데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을 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채굴을 해가지고 수익이 있었을 텐데 생산 단가가 더 비싸다. 그러면 채굴기를 계속적으로 펴면은 이게 손실이 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느 정도 이상으로 하락을 해버리면은 아예 채굴기를 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서 채굴풀에서 이탈을 하게 됩니다. 그럼 채굴기를 꺼버렸다. 그렇게 되면 참여자가 적어지니까 이 해시레이트는 하락을 하겠죠. 해시레이트이 하락하다 보니까 10분에 한 개의 블록을 생성하기 위해서 난이도도 하락을 시킵니다. 그렇겠죠. 반대로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을 했다. 그럼 채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생산 단가보다 월등하게 이득을 취한다. 그러면 최대한 채굴기를 많이 돌리려고 하겠죠. 그럼 채굴기를 많이 돌렸다.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하는 거고,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10분에 한 개의 블럭이 생성돼야 되는데 막 9분에 생성되고 7분에 생성되고 5분에 생성됐다. 그러다 보니까 난이도를 상승시켜가지고 10분에 한 개의 블럭이 생성되도록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한번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리적인 거고, 반대로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하고 난이도가 하락을 한다. 그러면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채굴풀에 있어서는 시장에서 이탈을 한다.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채굴풀에서 시장에서 이탈을 했다는 것 자체는 채굴자들이 체념의 단계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체념의 단계. 이러면은 이게 저점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단지 이 저점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서 지하실 1층까지 있을지 2층까지 있을지 3층까지 있을지 그걸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는 못하지만은 해시레이트가 하락을 하고 난이도가 하락을 하면은 채굴자들이 시장에서 이탈을 했구나. 그러면은 채굴자들도 체념할 단계까지 지금 시장이 악화가 되어 있으면은 거기가 바닥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시레이트가 상승을 하고 난이도가 상승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채굴기를 열심히 지금 돌리고 있다. 여기는 지금 채굴풀도 환상의 단계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논리에서 우리가 이제 저점의 위치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만들 수 있는데, 환상의 단계는 계산하기가 힘든 거고 어디까지 가서 환상이 될지는 모르는 거고,
체념은 분명히 채굴기를 끄고 나간 것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는 오늘 알려드릴 해시 리본이나 난이도 리본 같은 경우는 가격이 바닥에 있었을 때를 알려주는 자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정도 이제 기본 상식을 가지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들 이제 투자 뭐 하시는 분들이라서 사실은 이제 골든 크로스하고 데드 크로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격으로 따지면은 골든 크로스가 뭐죠? 이게 장기 이동 평균선이 있는데, 이게 단기 이동 평균선 자체가 여기를 뚫고 밑으로 내려갔다. 그러면 여기는 데드 크로스가 되는 거죠. 이것은 가격이 꾸준히 하락할 것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 같은 경우는 단기 이동 평균선 자체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간다. 이게 이제 골든 크로스. 가격이 꾸준히 상승할 것이다. 이것을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해시레이시나 난이도 같은 경우도 단기 이동 평균선을 알 수가 있고 장기 이동 평균선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단기 이동 평균선 자체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갔다.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채굴풀이 꾸준히 잘 돌아가고 있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왔다. 그러면 이것은 데드 크로스, 채굴풀 자체가 떠나가고 있다. 이것을 알려준다.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말로써 들으면은 이게 많이 헷갈릴 거예요. 기존에 봤던 이제 자료들을 보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게 해시레이시예요. 해시레이시고, 해시레이 자체가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 채굴을 하기 위해서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변동성은 꾸준히 이렇게 변동성은 많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까지 떨어졌었죠. 그러면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2019년도 막 중반 정도의 해시레이까지 이렇게 이제 떨어졌다가 이번엔 난이도 조절 자체를 했다고 하잖아요. 난이도 자체를 떨어뜨려서 했는데 해시레이트는 여기까지밖에 안 올라왔어요. 여기까지 올라온 건 아니고 이 정도까지 올라왔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이면은 해시레이트 자체는 2020년 한 4월 2020년 정도 수준까지 현재 해시레이트가 올라와 있다. 이 정도 이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난이도가 또 떨어졌다 해서 지금 해시레이트 자체가 처음에 생각했던 그 위치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해시레이트 다음에도 한 번 더 난이도 조절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는 제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난이도 조절이고, 난이도 자체가 10분에 하나의 블럭을 생성해야 되는데 해시레이트 줄어서 10분에 하나의 블럭이 생성이 안 되더라. 그래서 난이도 조절 한 번 했었고, 2번 했었고, 지금 3번까지 했는데 아직도 해시레이트 자체가 만족스러운 수준이 아닐 거예요. 물론 이제 상황들을 이제 꾸준히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해시레이트 떨어질 확률이 있다. 이게 일상적으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들인데, 지금부터는 이제 무엇을 볼 거냐 하면은 이거에 대한 이동 평균. 그래서 난이도에 대한 난이도 리본이라고 하는데, 이 난이도 리본은 지난번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긴 했어요. 이 빨간 선 자체가 200일 이동 평균선이에요. 난이도에 있어서 200일 이동 평균선. 여기에다가 9일짜리 이동 평균선을 가져와 봤어요. 파란색이 9일짜리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래서 장기 이동 평균선이 200일짜리고 단기 이동 평균선을 9일짜리를 가져와 봤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게 뭐다? 데드 크로스.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면은 채굴자들은 이 시장에서 이탈을 하고 있다. 채굴자들이 시장에서 이탈을 했다. 이것은 체념 단계가 되는 거고, 이게 바닥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런가 안 그런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2011년, 12년 상황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지금 2011년 11월 상황입니다. 여기서 데드 크로스 여기서 이제 났고,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이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데드 크로스. 그러면 시장에서 이 데드 크로스 자체는 그 다음부터 쭉 올라갔다 보니까 여기는 매수하기 좋은 시기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대략들은 먼저 볼게요. 이 부분이 데드 크로스가 났고, 여기는 데드 크로스는 나지는 않았지만은 근접을 했고, 이 근접하고 나서 여기 부분에서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고, 이 부분부터도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었고, 그리고 여기도 이제 데드 크로스는 나지는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여기 저점이었죠.
여기가 이제 1차 반감기 이후에 최고점이고 1차 반감기 이후에 이 최고점을 지나고 나서 저점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도 이제 근접을 한 걸 볼 수가 있고 정확히 데드 크로스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났죠. 중요한 부분. 여기가 2017년 말 고점의 위치인데 여기는 아예 체념의 단계였잖아요. 이 부분 확대해서 볼게요. 자, 여기가 2017년 말 최고점이었고 여기에서 데드 크로스가 났어요. 데드 크로스가 났음보다 채굴자들이 시장에서 이탈을 했다. 전기 코드를 빼버렸다. 그러면은 가격이 그 위치가 저점 위치일 확률이 높다. 이 부분까지 전부 다 데드 크로스 부분이죠. 그리고 나서 여기는 이제 2020년 이제 3월 부분 팬데믹 선언이 있었던 부분들인데 여기서도 근접을 하고 가격은 올라갔었고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 나고 횡보했지만은 여하튼 그 다음에 가격은 올라갔고 여기서도 데드 크로스가 났는데 그 다음 가격 올라갔고 이제 이 부분들이 문제죠. 여기는 근접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격이 떨어졌고 그리고 여기서 데드 크로스가 나 있는 상황이고 어찌됐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채굴풀 자체가 시장에서 이탈을 한 건 맞죠. 시장에서 이탈을 했기 때문에 난이도의 단기 이동 평균선 자체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채굴풀 자체가 체념의 단계에서 지금 시장에서 빠져나갔다. 이렇게는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해 소지 자체가 있는 것 자체는 그거겠죠. 지금 이제 전기 코드를 뺀 건 맞아요. 그건 맞는데 이것은 채굴풀 자체가 대이동 중에 있다. 대이동. 그렇기 때문에 대이동 중에 있어서 데드 크로스가 난 다음에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지는 사실은 몰라요. 어디까지. 그런데 이거 자체가 난이도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채굴풀 자체가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들이 생길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그래서 여기가 저점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는 못하겠지만은 떠난 다음에 다시 들어옵니다. 다 이 채굴풀 자체가 순간적으로 떠나는 거지 가격이 떨어져서 이제 떠나는 거고 상황이 안 좋아서 이제 떠나는 건데 그게 다시 반등을 해서 골든 크로스가 난다. 그러면은 그 순간부터는 가격이 올라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 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드 크로스가 났다 해서 지금 자체에서 이게 저점이다. 이렇게까지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렇게 데드 크로스가 나고 나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후에 거기가 정확히 저점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은 꾸준히 가격은 상승했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요. 대충 이제 그 정도 느낌으로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리본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다양한 이제 128일, 90일, 60일짜리, 40일짜리, 25일짜리, 14일짜리 이렇게 이동 평선을 하다 보니까 그 색깔별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컬러풀하게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컬러 자체는 이제 이런 형태를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 보셨을 때 아니 도대체 이게 어디가 근접을 했는지 이걸 눈으로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눈 크게 뜨고 봐도 잘 안 보입니다. 그랬을 때 같은 경우는 표준 편차를 많이 써요. MVRV 같은 경우도 표준 편차를 써가지고 그런 이제 차트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게 지금 디피컬티 리본에다가 컴프레션 그래서 이것을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줬을 때 이런 데이터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육안으로 딱 이제 구별하기 쉬운 이제 상황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가 이제 그 블루존인데 블루존이 0.05 미트로가 블루존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블루존 보면은 여기 들어갔을 때 이런 위치들을 보면은 여기 저점을 이야기는 하지는 않지만은 이 정도 위치 그러고 나서 가격 올랐고 여기서도 이 정도니까 가격 올랐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이니까 가격 올랐고 여기도 오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 안으로 들어갔었는데 그 이후에 가격 올랐고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인데 가격 올랐고 그리고 현재 이 부분이요 신기하게 꽤 꽤 넓은 공간 자체가 저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이 차트상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몇 주 전에 한 2주 정도 전에 이제 이것을 제가 이제 보여드렸었고 그래서 과거의 역사들로 봤을 때는 이런 이제 블루존 안에 들어가 있었을 때가 그리고 블루존 안에 들어간 다음에 가격은 올라갔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여기서도 블루존 안에 들어갔었는데 사실은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졌다가 이제 올라간 거예요. 더 떨어졌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여기가 전체적으로 블루존 안에 있는 시기인데 여기서 올라간 부분은 이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조정이 이렇게 쭉 있었던 시기도 있는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여기 안에 들어갈 때 해서 정확하게 그다음부터 올라간다 이렇게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가격들은 꾸준히 올라간 것은 맞다. 그리고 현재가 전체적으로 블루존 안에 들어가 있다. 자, 이 정도 느낌만 보시면 되고 그 트레이딩에서 도움될 것은 제일 마지막에 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나중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이 부분이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기서 가격이 50%가 떨어진다 해도 그 다음에 올라갈 확률은 높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음은 이제 해시 리본이에요. 이 해시 레이트 같은 경우도 이동평균선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동평균선 자체를 이게 장기 이동평균선을 60일짜리를 가져왔고 그리고 단기 이동평균선을 30일짜리를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보면 안 보이죠. 안 보여서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색깔을 칠해놨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색깔이 있는 데가 자체가 60일짜리 이동평균선을 30일짜리 이동평균선 자체가 뚫고 내려간 것을 이렇게 표시를 해준 거고 거기에 이제 진한 컬러들이 있는 부분 자체는 이 속에서 다시 골든크로스가 났던 부분들을 조금 더 진한 컬러로 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데드크로스가 난 부분들이 어느 위치인가 그걸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데드크로스가 난 위치들을 보면은 가격이 졌죠. 여기. 그 위에 가격들이 꾸준히 올라갔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갔다. 여기. 이런 컬러가 나왔다 해서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 이후에 올라갔다. 여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꾸준히 올라갈 걸 생각했는데 여기서 팬데믹이 일어나면서 상황 자체가 다시 한번 채굴기가 지금 해시레이트가 뚝 떨어지는 상황들이 왔었고 그 다음에 여기 쭉 올랐고 지금도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 자체가 데드크로스가 나가지고 이런 컬러를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가격은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도 저점일 확률이 높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이론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이론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채굴풀이라는 것 자체는 비트코인 시장에 있어서 비트코인 마켓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그 플레이어 자체가 시장에 있어서 이게 열심히 일을 한다? 아니면 체념을 하고 떠난다? 그것을 알 수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게 가격하고 충분히 영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상당수의 사람들, 기관마저도 해시레이트가 올라간다? 그러면 사람들이 가격이 올라가는 걸로 믿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시레이트나 난이도를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이동 평균을 가지고 저점의 위치를 판단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부분까지는 이제 중간중간에 설명을 했던 이제 부분들이고 해시 리본 자체를 지금 이제 트레이딩 뷰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뷰를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지표에서 해시 리본이라고 치면 돼요. 해시 리본. 그리고 가장 많이 지금 다운로드한 이 숫자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떠요. 이렇게. 그래서 해시 리본이라고 치시고 가장 많은 다운로드가 있는 것을 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 뭐냐. 과거부터 좀 볼게요. 지금까지 총 15번의 시그널이 나왔어요. 어떤 시그널이 나왔냐면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에 대한 시그널을 딱 보여줍니다. 똑같이 여기서도 30일짜리 이동 평균하고 60일짜리 이동 평균을 가지고 이 지표를 만든 겁니다. 이 파란색 자체가 30일짜리 이게 검정색 자체가 60일짜리 이동 평균선. 그래서 파란색이 밑으로 떨어지면은 데드 크로스가 나오는 상황이다. 데드 크로스가 나왔다는 것은 캐피츄레이션, 체념이거든요. 체념, 포기 상태, 캐피츄레이션 상태까지 되는 것 자체를 이 데드 크로스로 볼 수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하실이 1층인지 지하실이 2층 있는지 지하실이 10층까지 있는지 지구 핵 안에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이 떨어지는 것 자체를 알 수가 없잖아요. 알 수가.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보면서도 가격적인 부분 200일 이동평균선하고 50일짜리 이동평균선을 이야기하면서도 데드크로스가 나오면은 여기 자체부터 가격은 장기적으로 떨어진다. 장기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다시 올라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고 이 아래쪽에 있을 때는 수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잖아요.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와가지고 여기서 어디까지 떨어질지를 몰라요. 몰라. 여기서부터 가격이 하락장이라 생각해가지고 여기가 바닥이겠지.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여기가 바닥이겠지. 나의 평균보다 평단보다 낮으니까 여기가 바닥이겠지. 어제보다 낮으니까 여기가 바닥이겠지. 이런 거 자체를 예측 매매라고 해요. 개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나의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 여기서 사야지. 여기서 사야지. 실수고 이것을 예측 매매라고 하는데 지금 트레이더들 같은 경우는 예측 매매보다는 확인 매매나 돌파 매매를 해요. 돌파 매매. 이런 거 이제 추세 매매라고는 하는데 아까 이제 200일짜리 이동 평균선이 있고 50일짜리 이동 평균선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이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여기 올라갈 때 여기서 이것을 돌파하는 것을 보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이걸 확인하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거 못 먹잖아요. 이거 먹으려다가 여기 바닥에서 사가지고 이거 먹으려다가 뒤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예요. 어디가 저점인지를 모르니까. 개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발바닥에서 살려고 하지 말고 무릎에서 살려고 해라. 싸게 살려고 하지 말고 조금 더 비싸게 살려고 해라. 이렇게 항상 표현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그 지표가 좋은 게 뭐냐. 사야 될 시점. 여기서 이제 캡슐레이션이라는 자포자기의 시기를 여기서 표기를 해주는데 이런 부분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단기 이동 평균선 자체가 여기를 돌파하고 올라온다. 여기에서 바이라는 시그널을 내보내요. 이 친구들이. 여기 이해 가시죠? 그러면 바이라는 시그널을 지금까지 총 15번을 내보냈는데 그 시기들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기 육안으로 그냥 대충 체크한 거예요. 이 부분은 바이라는 부분이 있었던 부분들을 육안으로 그냥 이렇게 해서 육안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 자체가 이 시기를 지나고 나서 가격이 오르더라. 순간적으로 오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전체 추세를 볼 겁니다.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도 바이가 2번 있었던 시기들, 여기서도 바이가 한 번 있었던 시기, 그리고 나서 가격이 뭐 이렇게 안 떨어지고 오른다가 아니라 쭉 오르다가 쭉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이제 추세가 되는 거죠. 추세. 이게 공격해야 될 시점들이 되는 거고. 그리고 2012년 11월 28일 여기 자체가 이제 반감기 시점인 거고. 여기서도 가격 자체는 여기 보면은 가격 자체가 여기서 오르고 뚝 떨어진 것도 아닌데 채굴풀 입장에서는 캡슐레이션이 여기서 생겼어요. 가격 때문에 도망간 게 아니라 어찌됐든 해시레이 자체가 낮아졌으니까 여기에서 단기이동 평균선 자체가 장기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왔겠죠. 해시레이 자체가. 가격에 의한 부분이 아니에요. 여기도 보니까. 그러면은 이런 시기에서 캡슐레이션이 나오고 나서 여기에서 또 바이 시그널이 나오더라. 아니 여기서 사면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바닥에 대한 시그널이 아니라 매수하기 좋은 시그널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해서 해시레이트의 단기이동 평균선 자체가 올라가고 있다. 장기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고 있다. 뭐다? 채굴자들이 열심히 지금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가격에 대한 상승을 그 친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거다. 가격이 올라가고 있으면서도 그 중간에서도 여기는 가격 더 오를 거야. 이런 기대 심리를 충분히 줄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가격은 여기까지 쭉 올라갔다. 그 다음에 1차 반감기고 1차 반감기 끝나고 나서 최고점의 위치가 여기였고 그 다음에 86% 거의 87% 정도의 가격 하락이 있었다. 이 가격 하락이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채굴풀은 계속적으로 열심히 일을 했어요. 캡슐레이션 자체가 거의 이 정도 위치 와서 캡슐레이션 자포자기의 상태가 이 정도에 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바이 시그널은 여기에 있었죠. 여기서 알려주면 좋았겠죠. 여기서 이 저점에서 알려주면 좋았을 건데 여기서는 알 수가 없었던 거고 여기서는 그런 시그널 자체가 없었고 여기서 알려준 거예요. 여기서 알려주고 나서 자세히 보면은 가격 떨어졌어. 자세히 보면 봅시다. 바이 여기서 여기 가격 떨어졌어요. 여기서 여기.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오르고. 그리고 여기에서 횡보 구간에 있어서 바이 시그널이 4번 정도 나옵니다. 횡보하고 있으니까 선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추세는 나오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했겠죠. 채굴풀의 난이도에 있어서도. 그래서 바이 시그널이 이렇게 나왔었고 그 위에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고 이런 시그널이 나오고 나서도 어떠한 일 때문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이런 단계를 거치고 나서 채굴풀 자체가 캡슐레이션이 나오지 않고 꾸준히 더 열심히 일을 해요. 왜? 아니 이거 채굴하는 게 돈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열심히 일을 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긴 스탠스로 보면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다.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
그래서 이제 최근 걸로 와볼게요. 여기 자체는 2016년 7월 9일. 여기가 이제 2차 반감기가 있었던 이제 시기고, 여기서도 캡츄레이션 여기서 일어났고, 여기 캡츄레이션 일어나고 나서 가격 여기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바이 시그널 이 정도에서 나오고, 바이 시그널 나오고, 그 다음에 가격들은 상승나고, 그 이후에 이렇게 쭉 올라갔어요. 2016년도에 바이 시그널이 딱 한 번 나왔어. 그러니까 여기 이후로 2015년 6월 이후로 지금 이 시그널 자체는 딱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고점의 위치를 알 수 없다고 했죠. 이것은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을 알려주는 거다. 저점의 위치를 알려줬는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도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 이런 타이밍에서는 매수를 해볼 만하다. 그리고 그 다음 바이 시그널이 나왔던 게 일단 2017년에 사람을 그렇게 애간장을 태우면서 이렇게 떨어졌던 시기, 여기가 삼각 수렴을 했기 때문에 바닥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서 그냥 다 죽여버렸던 이 시기, 진짜 체념의 시기, 거래량 어마어마하게 터지면서 개미들이 다 털렸던 이 시기, 이 시기에 채굴장도 캡츄레이션이 나왔어요. 뭐 했다? 전기 코드 뺐다. 그리고 나서 잠시 후에 이 과정을 지나고 나서 이 정도에서 바이 시그널 나왔다. 그 다음에 가격 상승하고, 그리고 여기서 2019년 12월 정도에서 바이 시그널 나오고, 바이 시그널이 나왔다 해서 여기가 저점을 알려줄 수는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이벤트 때문에 가격은 꼬꾸라졌었으니까 충분히 꼬꾸라질 수는 있지만은 채굴풀 입장에서 지금 과거에 비해서 더 열심히 채굴을 하려고 하는구나. 왜? 가격이 오를 거라고는 신념이 있으니까. 그리고 본인들의 수익성은 본인들이 맞추려고 또 노력을 할 거니까. 과거에 비해서 채굴풀 자체가 힘이 떨어진 건 맞지만은 분명히 걔네들도 세력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바이 시그널 한번 나오고, 2020년 7월 달에 바이 시그널 나오고, 그 다음에 2020년 12월 정도에 바이 시그널 나오고, 여기까지 바이 시그널들이 나왔었죠. 이 상황에서 현재 위치는 뭐냐? 지금 이제 이게 중요하죠. 현재 위치. 그러니까 지금까지 과거에 봤을 때 바이 시그널이 나왔으면은 매수하기 좋은 시기가 나왔던 건 맞다. 단순히 가격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본 게 아니라 채굴풀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계속적으로 채굴을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자포자기를 했느냐, 그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시그널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학적 근거가 있다. 그리고 현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었을 때 여기 고점에서도 캡츄레이션이 나왔었고, 여기 나왔었고, 지금 횡보하고 있는 구간에서도 캡츄레이션이 나왔었고, 그리고 바이 시그널이 안 나왔다. 바이 시그널이. 더군다나 여기서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나서 이거에 대한 간극 자체가 굉장히 넓어져 있어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올라갈까요? 이렇게? 그렇지 않죠. 모든 이동평균이라는 것 자체는 여기에서 부드럽게 올라가더라도 이 공간 자체가 좁아지면서 골든크로스가 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골든크로스 난다 해서 바로 바이 시그널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바로 나올 때도 있었고, 그리고 추가적인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바이 시그널이 나올 때도 있었다. 여기 같은 경우는 딱 골든크로스 날 때 바이 시그널이 나왔었죠. 그래서 지금 이 해시 리본이라는 것 자체가 항상 저점의 위치를 알려주는 건 아니다. 하지만은 매수하기 좋은 시기를 알려주는 건 맞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바이 시그널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이런 의견이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갑자기 가격이 뚝 올라가면 어떡해요? 조금 비싸게 살았다니까. 조금 비싸게. 이건 이제 사람마다 이제 성향이 틀리고 어떤 이제 매매법을 사용하느냐, 그리고 현금 비율이 얼마가 있고, 나는 지금 현금 중에서 지금 초기 진입을 한다, 아니면은 90% 이상이 자산은 들어가 있고 이 현금이 10% 있다. 이것은 대응이 달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해시 리본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시면은 역사적으로 꽤 믿을만한 자료이다. 그리고 채굴풀의 입장을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고, 아까 이제 설명드렸듯이 채굴자들이 지금 채굴기를 열심히 켜서 돈을 벌려고 하느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결국에 비트코인의 가격과 하락에 의해서 해시레이시나 디피컬티 자체가 변경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다르다. 그것도 이제 맞는데, 결국에는 다른 외부에서 봤을 때 신뢰라는 게 있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이게 해시레이시 올라가면 가격이 올라간다. 그런 믿음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믿음들을 이용해서 다른 이제 선물이나 다른 가격을 주도하는 그런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런 믿음들을 충분히 또 이용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역으로 이용할 수도 있겠지만은, 어찌됐든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시레이 자체가 아직까지는 데드크로스 안에 있고, 여기서 캐피슐레이션 자체가 몇 번이 더 나올지도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바이 시그널을 보고 나서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유영준님, 계속 골로 파다 횡보하는 것 같아서 1차 매수 들어갔습니다. 결국엔 매매법인데 얼마만큼의 현금 비중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얼마만큼의 자산의 비중을 가지고 있느냐,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 밸런스 게임을 하는 거거든요. 마켓 타이밍, 그러니까 사야 될 타이밍과 팔아야 될 그 타이밍을, 그것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걱정 자체가 100% 현금을 가지고 있다, 아니면은 100% 자산을 가지고 있다, 이런 경우 자체가 조언하기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비중으로 계속적으로 대응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좀 물리면 어떻습니까? 적당한 비중으로 물리고 떨어지더라도 추가 매수할 그 자본력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현금 비중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 수정님, 아직 하락이 더 있다고 봐도 되겠네요. 제 의견은 동일해요. 기존 방송분하고 좀 동일하고. 볼게요. 여기가 지금 올해 지금 차트거든요. 2021년 이 부분부터 해서 올해 차트예요. 올해 차트. 그래서 박스 1이 박스 2니 이거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 이제 박스 안에서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라인 테슬라 여기 평단이잖아요. 테슬라 평단. 여기 위에 선다고 하면은 42,000불을 테스트하러 갈 거고, 여기에서 아마 저항을 맞으면서 여기를 뚫을지 말지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될 거고, 그리고 이 아래쪽에 서게 되면은 이 아래 하방에 대한 테스트를 다시 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테슬라 평단 이입 자체가 또 올해 들어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부분이에요. 이 빨간색이 있죠, 빨간색. 여기가 지금 2021년 들어서 매물대가 가장 많은 구간이야. 테슬라 평단 이 부분이 그것보다 살짝 이제 낮게는 표시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여기서 포지션은 어느 쪽으로 하느냐, 어느 쪽으로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42,000불을 먼저 찍을지, 아니면은 저점 29,000불 자체를 리테스트 하는 것을 먼저 갈지. 여기 리테스트 하면은 언제든지 마이크로 스트레치 평단 26,000불까지도 테스트를 할 수 있다, 이걸로 지금 보는 거고,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밖에 말씀을 못 드립니다. 그래서 떨어질 확률도 존재하는 거고, 올라갈 확률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는 거고. 제 입장은 큰 입장도 동일해요. 큰 입장도 동일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이제 시즌 종료 뭐 이런 단어들을 쓰는데, 시즌 종료라는 말 자체가 그거잖아요. 지금 다음 반감기가 오기 전까지 지금 최고점을 돌파하지 못할 것이다, 그거잖아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아요. 다음 반감기 이전까지 지금 현재 최고점을 돌파를 하고 새로운 올타임 하이를 생성을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자체를 뭐 그냥 내피셜로 이야기해서는 10월부터 연말 사이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은 하방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다. 하방으로 갔다 오더라도 시즌 종료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방으로 가더라도 하방을 갔다가 올타임 하이를 다시 찍으러 올라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일하게 10월에서 연말 정도 사이를 지금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수하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시기들 자체는, 오늘 말씀드린 해시 리본 같은 경우에서 바이 시그널이 나온다, 그러면 매수하기 좋은 시기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보통 이제 매수해라, 팔아라, 이건 이제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 그 다음 자체가 MVRV에서 MV하고 RV가 같아지는 시기, 시가총액 자체가 리얼라이즈 이동한 밸류하고 동일해진 시기, 가격으로 현재 가격으로 따지면 2만 달러입니다. 2만 달러. 여기 도착을 한다? 그러면 바이 매수하기 진짜 좋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1만 달러로 내려간다 실지언정, 이런 공간에서 자체는 2만에서 1만까지 떨어진다 해도 여기는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빡빡 주장을 할 겁니다. 이런 시기. 그만큼 MVRV가 같아진 시기하고 해시 리본 자체에서
바이 시그널이 나오는 것 자체는 단순히 가격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보는 게 아니라 MV하고 RV가 같아지는 것 자체는 지갑에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평균치 자체가 수익이 0이다. 수익이 0이다. 그러면 여기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은 이제 RV가 더 커져 버리는 거죠. 그럼 손실이죠. 손실이다. 그럼 무조건 사야죠. 사야죠. 이게 2만 불부터예요. 2만 불부터. 이건 제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이 정도까지 와준다면. 그리고 해시 리본 같은 경우도 단순히 가격을 보는 게 아니라 채굴풀에 있어서 채굴풀 자체가 지금 열심히 지금 전기세 내가면서 직원들 굴려가면서 새로운 데 이동을 해서 돈도 많이 들어갔을 텐데 계속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그러면 자포자기가 아니라 지금 더 높은 가격을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역으로 해석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바이 시그널이 나온다? 그래도 저는 여기서 그러면 매수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카자도르님, 비트코인은 꾸준한 상승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번 장을 보는 개인적인 생각은 비트코인에 대한 세력과 세력 간의 주도권 전쟁 중에서 그 사이에 끼어있는 어마한 개미들만 거기에 휩쓸려 죽어나가는 것 같습니다. 의가인님, 개미가 떨어져 나가는 건 좋은 신호네요. 네. 아까 채굴자들이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모든 사람 자체가 이제 포기하는 단계에 왔다. 그러면은 더 이상 포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잖아요. 더 이상. 더 이상 포기할 사람이 없다. 그러면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나머지는 다 강한 손인데 약한 손들은 다 빠져나갔다. 그럼 누가 파냐고요. 파는 사람이 없는 거지. 세력 입장에서도 물량 확보하고 싶은데 물량을 확보할 수가 없다. 그러면은 그 부분들 자체를 바닥으로 우리가 충분히 볼 수가 있는 거겠죠. 하락장 3년 겪으면서 개미 떨어진다는 이야기는 끝없이 들었네요. 개미는 계속 떨어져 나가고 다시 고점에서 달라붙고 꾸준하잖아요. 꾸준하잖아요. 우리는 이제 후구라고 하는데 중국에서는 이것을 부추라고 그래요. 부추. 이게 후구의 자기 수양 그 책 아시죠? 이소래가 썼던 책. 그게 원래는 이제 후구의 자기 수양 제목이 아니라 제목이 부추였을 거예요. 부추 우쩌고 저쩌고인지 모르겠는데 부추 같은 경우는 그러거든요. 막 자라요. 자라면은 그냥 이게 쭉 베어버려. 쑥 베어갖고 가져가.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또 자라. 또 자라. 또 자라. 쑥 베어버려. 또 자라. 이게 부추거든요. 중국에서는 이제 이렇게 부추의 표현을 해요. 결국에 농부가 계속 다 먹는 거죠. 딜러가 다 먹는 거고. 개미들은 계속적으로 나와요. 계속적으로. 떨어지면은 도망가기 바쁘고 오르면은 또 흥분해갖고 들어오고 다 그런 거죠.